자, 오늘 부동산 레시피는요, 서울 집값 6월 이후에 하락할까, 상승할까?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하락한다에 한 표? 네.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자, 보유세, 지금 이미, 금매물들 다 대부분 소진됐거든요. 6월 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요. 6월 1일. 종부세나 재산세 이미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됐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그 중과 매물, 중과 대상에서 배제해준다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주택을. 근데 그거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약간의 영향이 있으니까, 6월 말 이후에, 6월 이후에. 자, 지금 보면은, 절세 급매물 다 나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르고 거래는 주춤하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코로나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책으로 시장 전망 비관적이다. 세계 경제 위축 우려에 부동산 시장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자, 그런데 침체가 불가피하다면 지금 시장에 매물이 좀 쌓여야 돼요. 살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시장에 매물이 막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물이 안 나와. 참 신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시중에 매물이 막 쌓여야 되고요. 가격도 떨어져야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은 많고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시장에 매물 없고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관망하는 눈치 보기 장세라고 하죠. 반면에 또 청약시장은 지금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전부 다 완판이랍니다. 지금 청약시장. 참 재밌는 지금 그런 현상들을 부동산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집값 하락의 실체. 자, 서울 집값 떨어진 것마저 여전히 비싼 이유 있었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만 평균 가격이 떨어졌고요. 나머지 80%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올랐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게 아니 지금 뭐 떨어진다고 맨날 얘기 신문 언론에 기사가 나오는데 가보면은 실제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실체가 이렇다는 거죠. 즉 강남권 고가 초고가 아파트들은 하락한 게 맞습니다. 조금 떨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억 이하의 매물이나 6억 이하의 매물들은 많이 올랐다는 거. 이게 지금 집값이 하락했다고 하는 실체입니다. 자, 그럼 규제 탑깃.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 규제를 첫 번째로 하는 게 강남이죠. 그러니까 왜 늘 강남만 이 칼을 들이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강남이 오르면 1번, 2번, 3번 이게 해답인가 한번 보십시오. 강남에 오르면 그 여파가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강남을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강남 집값 오르는 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강남 집값이 강북은 안 오르는데 별로 강남만 집값이 오르더라도 오르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아프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래서 강남을 타깃으로 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자,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많이 오르는 거를 갖다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맞을지 한번 좀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정말 하락 국면으로 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락 징조가 안 보입니다. 징조가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징조가 안 보여. 징조라는 거는 뭐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이게 아니에요. 징조라는 거는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뭔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미분양 물량이 급등해야 돼요. 미분양 물량이 막 쌓여야 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미분양들이 막 2만 호, 3만 호 계속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미분양 물량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미분양이 급증해야 돼. 계속 늘어나는 거죠. 2만 호에서 2만 5천 호, 2만 7천 호, 3만 호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재밌어요. 지금 점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언제까지 좌우지간 안정될 때까지 경제가 좀 살아나고 안정될 때까지 무조건 풀겠다. 돈,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따라서 또 전 세계적으로 돈들을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인플레이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경제 교육을 못 받았어도 야, 이거 돈의 가치 떨어지네. 그렇다면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곳으로 돈을 갖다가 돌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돈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실물 자산 쪽으로 자산을 이동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실물 자산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대표적인 실물 자산은 부동산. 그 다음에 뭐 금도 있고요. 골동품도 있어요. 골동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다. 자, 그러면은 돈의 가치 하락을 위해서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자, 경기 침체가 계속 된다. 물론 이게 금세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경기 침체가 계속 된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들은요,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갑니다. 안전자산. 안전자산 뭐죠? 달러, 금. 금은 두 번이나 꼈네. 여기 실물자산도 금인데,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슬슬. 그래서 부동산과 금은 안전자산이자 실물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계속되면 이쪽으로 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추세, 어떤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죠. 추세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 그럼 이 추세가 꺾이는 시점은 언제냐? 금리가 오르는 시점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면 추세가 바뀌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오르지 않는 한 추세는 안 바뀐다라는 거. 자, 상승 추세라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규제의 효과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3, 4개월을 못 넘긴다. 3, 4개월 단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죠. 그래서 여름철 8월 한여름이죠. 8월이 끝나고 이사철이 되면은 8월이 지나가면은 시장은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원칙 보세요.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외국의 무슨 어떤 재테크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라고 해요. 남들이 투자를 멈추고 있을 때 나는 해야 되고 남들이 할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나오고 반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역발상이라는 거 있죠. 역발상. 남들은 지금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하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반대로 간다는 거. 발상이. 자, 부동산 트렌드를 따라가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트렌드는 뭡니까? 저금리예요. 저금리 시대에는 그 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이걸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뭐예요? 수익형이잖아요. 수익형. 그럼 수익형에서 상가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쪽에 자기가 맞는데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인데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2가지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요. 그 2가지의 부정적인 요소에서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이 부정론자들이죠. 그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랑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테크를 하기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명언, 현명한 사람은 앉아서 손해본 것을 한탄만 하지 않고 즐겁게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 자, 즐겁게, 긍정론자죠. 예, 즐겁게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죠. 셰익스피어. 자,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요. 목표한 걸 어떻게든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꼭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